장로 교단들의 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단 총회 참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올해도 참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다음 달 12일을 제9회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하고 한국교회가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연합주일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의 위험성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단 사입이 종말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성교육상담센터 수미 가을 정기총회를 앞두고 예장합동 총회장 소강성 목사에게 공개 서신을 보내 목회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장로교단들의 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단 총회 참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 올해도 참관 활동에 나섭니다. 시민단체들은 교회는 변해야 산다며 여성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총회 참관활동 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박신원 팀장은 교단총회에서 남성과 같이 여성에게도 동등 대표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인데 현재 총회는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 위주로 모여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하면서도 여성은 단지 가정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현모양처로 순종녀로 침묵녀로 살아가야 할 주체성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대표성을 배제당한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19년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 총대 1,500명 가운데 여성은 1.7%인 26명에 불과했습니다. 진보적이라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666명의 총대 중 9.6%인 64명이 여성 총대입니다. 박 팀장은 여성들이 대표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 총대 할당제 확대와 설교권 부여 등 여성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하성웅 총무는 개방적인 교회 공동체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하성웅 총무는 기독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회개운동이나 부흥운동 같은 개인 신앙의 변화를 독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개방적인 교회 공동체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과 여성들이 목소리만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도 보장해주는. 하 총무는 현재 총회는 개혁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그 구성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며 이를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세대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세대별 총대 쿼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태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는 과거 중세교회처럼 60대 이상 남성, 목사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이 권력 구조를 깨트려야만 한국교회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단 총회 참관 활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를 중심으로 지난 2004년 시작했으며 주요 교단을 중심으로 총회를 참관한 뒤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다음 달 12일을 제9회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하고 이날을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연합주일로 지켜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해마다 생명보듬주의를 정해 자살 예방과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온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다음 달 12일을 9번째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했습니다. 생명보듬주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즈음해 한국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예배와 기도로 함께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라이프호프는 올해 생명보듬주일 주제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생명 사랑을 실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공적인 기관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보듬이가 돼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겠다. 그게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기대할 수 있는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에선 생명 살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라이프오프 이사장 임용택 목사는 특강을 통해 한국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목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난당한 자를 돕고 살리는 일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우선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나 시도한 사람이나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울감에 시달리는 자살 생존자를,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자살이 심리적인 나약함으로 일어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이프오프는 생명보듬주일 예배에 각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예배 설교문과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설교문, 자살자 가족을 위한 위로 예식서 등 생명보듬주일 목회 자료를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올해 공동설교문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설교문은 수원영은교회 김주선 부목사가 작성했습니다. 또 자살자 가족을 위한 위로 예식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박혜정 교수가 감리교단의 공식 예문집 새 예배서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한편 생명보듬주일 선포식에선 자살 예방과 생명 살리기 운동에 힘써온 교회와 개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과 자살 유가족을 위한 추모 예배, 자살 예방 거리 캠페인 등을 실천해온 전주 제자교회, 동향교회, 솟아나는 샘물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또 유가족 상담과 인식 개선 노력을 기울여온 윤유자 활동가가 개인 부문상을, 자살 예방 교육에 힘써온 오병성 강사가 우수 강사상을 받았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의 위험성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단 사이비 종말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단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잘못된 종말론의 심각성을 교회가 인식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 대형 이단들처럼 뚜렷한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기 쉽지만 잘못된 종말론은 개인의 신앙은 물론 가정 파괴 등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경계와 예방, 검증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관계할 때 항상 그 목사님이 건전한 교단과 교회에 속한 목사인가, 이 배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 채널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지에 대한 검증들 항상 검증하고 확인하고 돌다리 한번 더 두들겨 보면서의 사람 관계, 교회를 정하고 신앙과 믿음이 필요한데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잘못된 종말론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며 반드시 점검해야 할 유형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종말에 관해 특정한 시기 또는 조건을 제시하는 조건부, 시한부적 종말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이나 비유를 오늘날 현실 사건에 끼워 맞춰 무리하게 해석하는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쟁을 예언해 한국을 떠나도록 부추긴다거나 백신에 관한 유언비어를 통해 공포감을 조장하는 음모론도 경고했습니다. 특정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겠다고 하는 등의 주장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들의 특징은 죄와 심판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 일변도의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 폭군의 하나님을 얘기해서 이런 균형들을 맞추고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균형들이 많이 깨어져 있는 거죠. 이단 전문가들은 교인들이 성경의 기본적인 맥락만 이해하고 이단에 대한 사전 지식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며 교회 차원의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만 몰두해 교인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이단 사이비 종말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교회가 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서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부재, 그래서요 오직 교회의 사랑과 말씀이 없으면 이단으로 가서까지 말씀 공부를 하고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신자들과 성도들과 불특정 다수의 모습들을 보다 보면 우리 교회가 종교가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혼란한 시대 더욱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단 사이비 종말론에 대한 공동의 대처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성교육 상담센터 수미 오늘 가을 정기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소강성 목사에게 공개 서신을 보내 목회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최근 미성년 교인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인천 새소망교회 김모 목사와 과거 전병욱 목사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예장합동총회가 죄 지은 이들을 단죄하기보단 불의한 동료의식으로 눈을 감고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감싸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을에 그렇듯이 치열합니다. 자극적인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언론 보도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후보와 그 캠프에서 나오는 표현들 자체가 거칠고 조악합니다. 경쟁 상대를 깎아내릴 수만 있으면 인신공격성 내용을 비롯하여 어떤 정보든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방법이 대선의 경선과 본선거에서 실제적으로 표를 얻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당으로 보면 대선에 승리해서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신뢰하면서 그 정당에 정권을 맡기도록 표를 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나와 우리 정당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이끌겠다는 철학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논평의 제목이 교계단체들의 최근 행보인데 대선과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빌려서 교계의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서 먼저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계의 최근 흐름에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안 등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이런 행동의 핵심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절박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예배에 관한 규제를 놓고 강력한 반발부터 온건한 비판이나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회 현상에 관한 교계 단체들의 판단과 비평은 그 나름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살피면서 자기 개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 관한 대응적 행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작년 초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교회 갱신에 관한 논의나 행동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행동은 교회의 신앙적 자기 정체성에 근거해야 건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를 증언하는 성경 말씀이 교회가 존재하는 뿌리요 근거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자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 근거에서야 사회적 대응의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엔 많게는 120mm 이상, 제주도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